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의 환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투자자 수천 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들 정윤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을 한다고요? 네, 라임운용은 이 사모채권이 주로 편입된 이 플루토 FID 1호와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와 이 환매 인수권 부사채 등에 투자한 테티스 2호의 환매를 오늘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모는 약 6,200억 원 정도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 뒤 편입자산을 최대한 빨리 유동화할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이 라임자산운용 측은 펀드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고 편입된 자산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회사 30여 곳을 통해서 3천에서 4천여 명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만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이번 환매 중단은 펀드의 영구 지급 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객 손실이 예상됩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 등의 사태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요? 네, 금감원은 이 라임자산운용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펀드 간 자전 거래를 통한 수익률 돌려막기 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난 8월 검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달 초 마무리했고 앞으로 검사 결과를 검토해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환매 중단 사태에 관해 운용사 측에 앞으로 투자자들 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감원의 추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헤지펀드 업계이기 때문에 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형 헤지펀드에 찬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말에 처음 등장한 한국형 헤지펀드는 이 시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라임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시중은행의 불안전 판매로 논란을 겪은 이 DLS, DLF 사태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라임 자산운용의 헤지펀드를 개인 고객에게 집중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라임 자산운용 펀드도 이 DLS처럼 고객에게 상품의 원금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의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다고요? 네, 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15일까지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지난 5월 금융당국이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을 모두 탈락시킨 뒤 4개월여 만인데요. 금융당국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예비인가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후보로는 어디가 꼽히고 있습니까? 네, 앞서 고배를 마신 키움과 토스가 재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토스는 자본 안정성이 문제였고 키움은 혁신성이 문제였습니다. 두 곳 모두 재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토스는 SC제일은행과 컨소시엄 구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움 컨소시엄의 경우 하나은행과 SK텔레콤의 이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키움의 참여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컨소시엄의 등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하는 소소 스마트뱅크가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신한금융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